한동훈 장관님, 그 85항, 86항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이게 요새 깡통 전세 때문에 난리고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인데요. 뭐 이제 네 분이나 지금 돌아가시고 문제가 심각한데 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대책과 관련해서 고민되는 법들인데요. 그 중에 3월 22일 날 법안 소위에서 다뤘던 법안이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법이 이 두 가지 법 어떤 법인지 말씀해 주시죠. 요 두 법하고 연관되어 있는 법인데 그 전에 검토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해지권 관련된 거예요. 어디요? 해지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소유주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 이제 이 소위 임차인한테 통보하게는 의무를 가지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볼 때 저 사람 임대인이 새로 된 사람이 좀 여러 상태가 자기가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해지권을 줄 거냐,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요 이제 논쟁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판례로는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판례가 있어서 이게 해지권이 실효를 갖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법제화시키는 데는 법무부에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법안자 이 현재 올라 있는 법이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요. 제가 좀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으니까요. 예. 저희도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뜻은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좀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동반자 관계 법안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죠. 대한민국의 근본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결혼 건수가 20만 몇 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출생의 숫자도 지금 5만 6만 뭐 이렇게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인간으로서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서 그가 그 국가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지원을 해줄 거고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그 사회 구조를 설계할 거냐, 그 중심 중에 하나가 가족이거든. 가족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 담당할 부분은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사회보험이나 혹은 사회 서비스나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통해서 가족 제도 이외에 보완을 하는 것이 사회적 이 정책의 구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혼인에 의해서 얽혀져 있는 것 이외에 가족도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를 기존에 있던 가족이 담당하던 영역 중에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국가가 새롭게 설계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한동훈 장관도 답변하시면서 이게 권리관계를 말한다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미래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기초적인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부 무슨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혹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일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약간 어찌 보면은 이 법을 가지고 무슨 약간 터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뭐 물론 그런 의도로 뭐 이제 아까 답변 질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그런 또 시도도 있는 건 사실이라서 그런 건 좀 경계하면서, 그러나 일단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제 송사도 꽤 있고 연관되어서 여러 지금 이제 우리 사회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거는 이 사회정책부서나 기재부 등에서도 이제 근본적 논의를 부처로 보면 해야 되겠지만 법무부에서도 아까 권리관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이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고 아주 적극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 아까 제가 이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이게 복지적인 사회적인 관점이 아니라 민법 내지 가족법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인 관계 형태를 다양하게 두고 그 혼인 관계에 서로 간에 당사자들이 부정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그리고 이게 서로 간에 혼인 관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죠. 전제는 아니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 이게 재산 분할 공유 이라든가 사실상에 보면 혼인 관계에 있었던 내용들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발상을 한 단계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가는 가족 개념을 도입하는 면이고, 그리고 이게 도입될 경우는 사실 기존 결혼 제도가 있었으면 이걸 다 대체해 버릴 수 있거든요. 하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버렸으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민법적 개념이나 이런 건 전체를 굉장히 흔들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뭐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지 지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혼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라든가 이 서로 간에 건설적인 논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회적인 조건과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고,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회 계약, 그러니까 국가와 우리가 개인이 맺었다고 생각되는 사회 계약이나 정리해 주시죠. 그 사회 계약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회 계약의 조건들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질서로 이행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이 법안들이 오래 논쟁을 했었고, 프랑스는 지금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고, 독일에서도 아까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게 다른 법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사회 질서가 형성되려고 하는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걸 흔든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없다, 이렇게 비치는 게. 위원님, 그거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논쟁이 되지 않은 단계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딱 나올 경우 굉장히 혁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왜냐하면 기존의 거를 막 흔든다는 표현은 안 쓰겠고요. 많이 바꾸는 것이고, 법률가적인 점을 보면 이게 오해만 안 될 게, 이분들에게 무슨 복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사실상 부부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인정하고, 그걸 넘었을 경우 서로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이혼하는 것처럼 재산 분할권을 인정하고,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건 좋은데, 저는 아까 말씀한 핵심은 프랑스나 독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한 부분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정도로 국민들께서 이런 법이 지금 발의됐다는 것도 모르실 것 같고요. 이런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고요. 다만 법사위에 이미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교하게 성실하게 이걸 내겠습니다.